40대의 한인 여성이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수십 명의 투표용지 사인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기표하라고 권유하거나 직접 기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미 전국의 젊은 층 코로나 감염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확진자 증가 추세의 원인이 바로 젊은 층 감염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센서스 조기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센서스 조기 중단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 남성이 청년들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인종차별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 지원 유세를 조만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보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투표용지의 사인과 특정 후보에 대한 기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표용지의 기표는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이 여성이 직접 특정 후보에 기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부근인 엘링턴과 제퍼슨 길의 한 노인 아파트. 지난 주말 30대 한인 여성이 들어와 한인 어르신들의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갔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가 서툰 어르신을 돕겠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우편으로 온 우편 투표용지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신 알아서 다 투표 그 빈칸을 채워줄 테니까 영어를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밑에 사인하라고 하고 각자의 그 개인 투표용지들을 다 걷어갔대요. 이름이나 신분, 그리고 소속을 묻는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인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여자고 다른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유닛은 가지도 않았고 한인 노인들 분들만을 타겟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투표용지를 걷어가고 자기들이. 한인 어르신들은 이 여성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기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기표해 주겠다며 투표용지에 사인을 받은 뒤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금 누가 물을 두드려가지고 보니까 통과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용지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누구 찍어서 나는 영어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사인해서 그냥 그리고 갔어요. 어른들은 의심스러웠지만 투표를 도와준다는 말에 우편 투표용지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먹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노인애들 편리하게 해준다고 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좀 동감을 했어요. 이 노인 아파트에는 54가구 중 단 3가구만 타인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은 조만간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제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숨은 표가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중순 5에서 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던 격차는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의 경합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분석기관들이 제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90% 안팎까지 높아졌습니다. We got to go out and make sure you vote because the only way we lose this is by the chicanery going on relative to polling places. 그러나 지난 2016년 대선 때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뒤집혔던 만큼
여론조사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여론조사가 가짜라며 지지층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se are the real polls. So when did you hear about this meeting? Like a day ago? These are the real polls, right? 코로나19 감염 이후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유세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며 막판 뒤집기를 위한 경합주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현장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선거조사업체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86%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완치를 공식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규모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3주 남은 시점에서 지지율 열세를 뒤집기 위한 강행군에 돌입한 겁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의식한 듯 건강 과시에 공을 들였습니다.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유세장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빽빽하게 선 지지자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나흘 연속 경합주에서 대규모 유세를 잡았습니다. 재선을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를 의미하는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오하이오에서 자동차 유세를 했는데 이것도 탈환할 기세입니다. Trump panicked. His reckless personal conduct since his diagnosis has been unconscionable. 미국 선거조사업체 538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을 86%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많이 할수록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는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1,040여만 명이 마쳤는데 지난 대선 당시 같은 시점에 7배가 넘는 투표율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둔 오늘 현재까지 우편이나 조기 투표를 한 유권자는 모두 1,04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4년 전 대선 당시보다 7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유권자들이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을 더 애용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등은 이미 사전 투표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만간 바이든 후보의 현장 유세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주쯤 조 바이든 후보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좌진도 유세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막바지인 다음 주쯤 직접 유세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접전지를 방문해 조기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후보의 득표전에 도움을 줄 가장 강력한 인사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흑인 남성과 라티노,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연설자로 나서는 등 4월부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해왔지만 오프라인 선거전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젊은 층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확진자 증가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젊은 층의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해변가를 찾았다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스크가 실종된 것을 목격한 30대 이모 씨. 더구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까지 하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 마스크를 잘 안 쓰고 이제 이야기하고 뭐 거기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마스크도 잘 안 쓰게 되고 저희끼리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코로나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젊은 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그 지역이 코로나 핫스팟으로 부상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먼저 25세 미만의 젊은 층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노년층으로 확산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살 미만은 80% 정도가 무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You start to look at these college data, that maybe up to 80% of individuals under 30 are asymptomatic, and we're still getting the data from all of the colleges. 전문가들은 LA 카운티의 코로나 증가 원인으로 젊은 층들의 부주의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Regular testing, and if you wait till people have symptoms, you've waited too long because there's so much asymptomatic spread before that.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771명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확진자 178명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스포츠 스타들까지 잇따라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축구의 호날두 선수와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호날두가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언제 확진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던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덴과의 유럽 축구 연맹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호날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다른 선수들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음바페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폴 포그바 등 유명 축구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협회는 성명을 내고 존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존슨은 2019-2020 시즌에서 3승을 거두며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네바다주 섀도크리크에서 개막하는 CJ컵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존슨은 대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종차별로 추정되는 무차별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40대의 일본인 남성이 한 무리의 청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아시안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 재즈 피아니스트 운노 타나타카가 뉴욕 할렘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운노가 지하철역을 나오던 중 폭행범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회전문을 막아선 폭행범들을 피해가려 했지만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쇄골뼈가 손상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시안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SNS를 통해 아시안을 비롯해 모든 증오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달 건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9월의 건원 물가 지수가 0.2%를 기록해 4개월 연속으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감소됐습니다. 건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를 조기에 마감해달라는 요구를 연방 대법원이 결국 승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인구조사 센서스가 결국 조기 마감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판결을 중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올해 안에 결과를 모두 집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그 외 자세한 승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센서스 조사는 당장 중단되게 됐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조기 마감될 경우 집계가 가장 힘든 서류 미비자 인구가 제외될 확률이 높아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 마감을 고집해왔고 항소까지 벌여 하급심의 판결을 결국 뒤집은 겁니다. 지난달 2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센서스를 원래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결정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은 인구조사국이 편의를 위해 정확성을 희생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도 실망스럽다며 공평한 정치적 대의권과 연방정부 자금 배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각 국가들의 빠른 경제 정상화 추세를 감안해 지난 6월보다 0.8%포인트 올린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군 입대를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승윤 씨의 입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BTS 멤버 진은 1992년생으로 올해 28살입니다. 현행법상 더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나이에 다다른 겁니다. 최근엔 미국, 일본 기자들도 BTS 입영 연기 등이 가능한지 우리 병무청을 취재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연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대표는 만 27살, 박사과정은 만 28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살까지 미룰 수도 있는데 이 30살 상한선을 국가 이미지를 높인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입영 연기 대상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을 회피한 미국인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입국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풀리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큰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두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다른 입대 연기 대상자와는 달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 이어 병무청까지 이른바 BTS법, 즉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상한선인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 병역법 개정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대상자들은 석박사 과정, 사법연수원 입학, 국가대표 선발같이 손에 잡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국위 선양의 기준을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 순위권 진입으로 하면 벽이 너무 높고 해외 인지도라는 식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아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병무청장 답변도 국민이 공감하는 가장 높은 수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관계부처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군 일각에선 정부의 훈포장을 추천 기준으로 거론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어떤 대표들이 국위선양의 기준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병역 연기를 시켜주는. 이런 입영 연기 논의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1970년대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병역 면제 같은 특례 제도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칼리지 나이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오는 15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워크숍 컬리지 나잇을 개최합니다. KYCC는 부모를 위한 워크숍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각각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를 위한 워크숍 주제는 등록금 지원 방법과 약물 남용 예방 교육, 학생들을 위한 주제는 전공 선택 방법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 등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시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요테가 주택가에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 당국은 코요테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하지만 먹이를 주게 되면 자주 찾아오게 된다며 먹이를 주거나 애완동물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쓰레기통 뚜껑을 잘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뉴욕 중심가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루즈벨트 호텔이 폐업합니다. 루즈벨트 호텔을 운영하는 파키스탄 국제항공은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객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더 이상 호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산림청이 가발처럼 보이는 맹독성 애벌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독성 애벌레는 남부 플란넬 나방이라는 나방의 유충이며 털은 모두 독침으로 피부에 박히면 심한 통증과 함께 붓고 열이 나며 구토를 하거나 쇼크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벌레는 갈색 털을 가졌으며 소형 가발 모양입니다. 고온건조한 기후에 바람이 예보되면서 내일부터 베이 지역 일부에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새벽 5시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노스베이 산지와 이스트베이 힐, 산타크루즈 산지 등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으며 PG&E 측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단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이제 3주 딱 20일을 남았습니다. 혼탁 선거 조짐이 우리 주변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투표용지에 사인만 받은 뒤 이를 가져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한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기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